들이 이 취득원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원장님 어디 하셨을까? 원래 하셔야 되는데 관리들. 자, 취득원가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계정이라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득에 어울리는 말은 5가지 중에 뭐를 취득했다가 입에 붙을까요? 일단 비용을 취득하다 말 안 되죠? 맞죠? 부채를 취득하다.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건 우리 회계에서 초심자 용어로 따지면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샀니 이 뜻이에요. 초심자 용어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계에서 금액을 나타낼 때 과거에 해당 자산을 샀었던 금액 있잖아요.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1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사셨으면 그 200만 원을 회계에서 컴퓨터의 취득 원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취득 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진짜 많아요. 계산 문제든 나중에 실기하실 때든. 그렇죠?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하면 자산될 금액 얼마냐 그 뜻입니다. 앞으로 회계에서. 너무 중요한 말. 자, 근데 여기가 왜 별표냐면 이게 일상생활하고 좀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만약에 차 있죠, 차.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차가 자산이죠. 그럼 차의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차 그냥 여러분 소유권 인정해줘요? 아니요. 취득세 반드시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취득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 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200만 원. 그죠? 그 200만 원을 회계해서 뭘 하고 하냐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얘를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취득 부대 비용.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쓴 거를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 아니고.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일상생활하고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일상생활 뭐가 다르냐면 우리 방금 사례를 놓고 보면 3천만 원에 차를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취득세 냈죠. 그럼 친구가 야, 너 그 차 얼마 주고 샀어? 그걸 회계로 따지면 취득원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해서 3,200만 원 주고 샀어 이래요? 아니면 3천만 원 주고 샀어 이래요? 그렇죠. 3천만 원 주고 샀어. 그렇죠. 그건 일상생활입니다. 회계는 진짜야. 다 해서 3,200만 원 주고 샀어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방금 요 얼마 주고 샀니는 우리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초심자 분들의 용어라면서요. 그죠? 근데 회계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 뭐라고 취득 원가를 정의해야 하냐면 해당 자산 있죠.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또는 원하는 장소 이렇게 돼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는 다 취득 원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산될 금액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가 회사 입장에서는 유형 자산이죠.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사용 목적. 그러면 원하는 상태는 유형 자산 쪽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잖아요. 법적인 소유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 운반고의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200으로 봐요. 진짜로요. 하나 더. 이게 이제 일상생활하고 회계에서의 큰 차이점인데, 근데 이 취득 원가가 앞으로 회계 전반에 걸쳐 너무 중요할 거예요. 많이. 정말 많이. 하나만 더 설명.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동네가 처음에 2개예요. 아까 우리 저번에 했던 회계 수익하고 비용 발생주 있으면 다라는 거. 그거 많이 힘들고, 그 다음 지금 안에 취득 원가 다 해서 얼마 주고 사는 얘입니다. 다시 한번 사례.
우리 상품이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판매 목적에서 외부로 구입하는 거. 그죠? 그러면 내가 상품을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의 수입? 수입이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해당 상품을 1,0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근데 수입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배 타고 와야 돼, 배 타고. 그죠? 배 타고 오면 우리가 운송비가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운송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20만 원. 나중에 다 하는 거지만 미리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있죠. 요즘 관세, 그죠? 관세 매긴다 그러잖아요. 관세가 뭐냐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얼마냐면 2,500원이라고 가정. 네, 중국산 쌀이 만약에 800원에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격에 민감하면 싼 거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산 쌀에 관세를 1,000원을 때려버리면 중국산 쌀이 2,800원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쌀이 더 싼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쌀을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그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 보호한다고 이제 외국산 물건 때리는 거 비싸게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그걸 안 사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관세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우리가 이제 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뭐 관세가 한 10만 원 된대.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 입장에서는 그 관세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 있죠? 그게 합쳐서 30만 원이잖아요. 그 30만 원이 상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맞죠? 맞죠? 그러면 그 30만 원을 회계에서는 취득 원가로 봐요. 그래서 그 상품은 우리가 얼마 주고 샀냐면 다 해서 1,0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원하는 상태가 판매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럼 판매할 수 있는 상태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회사 창고로 와야 돼요. 일단 창고로 오려면 1,030만 원 지출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030만 원을 상품 가격으로 봐요. 회계는요. 그렇죠? 빨리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닦지 않도록 설명할 거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문제를 접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어요. 단지 그게 늦어지냐, 좀 시간이 걸리냐, 아니 빨리 습득되냐 차이일 뿐. 알죠?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 그래서 여기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 있죠? 부대 비용. 해당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처리.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만약에 내가 상품을 1,000만 원 주고 사면 상품 1,000만 원이 잡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부대 비용 30만 원 하면 30만 원 그 상품에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품에 더한다라는 걸 분계로 끊으면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 차변에 더한다 차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계로 따지면 해당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분계로 따지면.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분계로는 계산 문제는 잘 하시죠. 1,030만 원이라고. 분계로 끊으실 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죠? 자산이 더해진다라는 걸 분계로 끊으면 차변의 가산이니까 차변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살 때면 증권회사에 증권거래 수수료 내야 돼요. 매입할 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0.5%인가? 아무튼 0.5%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요. 그치?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을 우리 회사가 소유하려면 증권거래세라는 걸 반드시 내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가격은 다 해서 1,005만 원. 한국어 어렵다. 1,0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얘가 좀 이상해. 이거 단기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실무상 편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기.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 시험에 주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타 치려고 주식 사면 다음에 증권회사에 수수료 나가죠. 그러면 그것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 주식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수료까지 주잖아요. 어저께 배웠던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죠? 회계 입장에서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우리 회사가 소유하기, 주식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해당 자산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부수적으로 쓴 거니까 주식에 더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표정 안 좋은 거 당연해요, 여러분들. 처음엔 이게 잘 안 받으려다죠. 일단 근데 빨리 그냥 받아 습득을 하실 노력하셔야 돼요. 저한테 일상생활 배우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일상생활 잘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회계 쪽으로 그냥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얘만 예외. 딱 하나, 얘만 예외.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딱 하나, 얘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럼 단기 매매 증권도 취득할 때 증권회사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걸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미주한치냐? 단기 매매 증권이 예외적으로 얘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예외적으로. 얘만 예외입니다. 얘만 예외.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이거 했었나? 어저께 그 900번대, 800번대 그거 했었었나요? 아, 그렇죠. 500번대 그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500번대가 공장, 800번대가 본사 내지 주된 영업 활동 그거 좀 이따 할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추심 수수료 비용이었죠. 수수료 내는 거. 그거는 바드러움이라는 주된 영업 활동 채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800번대 쓴다라고 했죠. 근데 주식을 우리는 제조업체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맞죠?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900번대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를요 800번대를 진짜 많이 적으세요. 800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유예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주식 사는 건. 아셨어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하고, 실제 기출문제 풀고, 꽤 잘 나와요, 시험에. 보시면. 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일단, 자, 주식회사 민국의 주식. 자,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뭐 주식회사 민국은 우리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단기 매매 증권의 냄새예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요.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 주고 산 거예요. 취득하다 산 겁니다. 자, 근데 그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뭘 주냐면 주식의 액면가라는 거죠. 액면 금액. 조심하실 게 있는데 자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액면 금액은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주는 거, 낚시. 그 불필요 자료야. 근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자료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발라낼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뭐 액면 금액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발라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혹시 여러분 삼성전자도 그 주식,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식에 우리가 액면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액면가액이라 불러요. 근데 지금은 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액면가를 모릅니다. 예전에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에 적혀지는 게 보이거든. 종이기 때문에. 요즘은 안 보이고 그냥 어디냐면 그 뭐 네이버 증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치면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이 종이로 돼 있다라고 종이에 100원이라고 적혀지는 거예요. 100원. 그럼 삼성전자 주식 1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소개해줘. 저 강사 때려치게. 그럴 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액면가는 낚시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낚으려면 액면가액과 취득금액을 좀 비슷하게 낚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낚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물론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는 증권이든 다른 회사에 주식 살 때는 액면 가는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주당 6,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다라는 게 일단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이거 엄밀히 가면 회계 이급 때 배우시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회계 이급했던 사람들하고 비등비등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애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액면가는 의미 없다. 첫 번째 조심하실 거.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것 빼면은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수수료 5만 원. 그럼 여기에서 수수료가 요 놈 새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수수료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예금 지급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줄임말. 그럼 우리가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1000주 곱하기 6,000원이에요. 얘만 그래, 얘만. 그죠? 나머지 얘 빼고 나머지는 다 해서 605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때 나는 이 단기 매매 증권 뺀 나머지는 605만 원 정도 해당 자산에. 알죠? 얘가 예외라서 딱 하나야, 딱 하나. 원칙은 다 예로가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 예외잖아요, 예외. 그죠? 그래서 여기가 600만 원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05만 원입니다. 요즘.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수료,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게 본인 위치에 적는다라는 뜻이었죠. 누구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본인 위치가 차변에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영업의 비용이다라는 건 우리 실기 입력할 때 900번대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보통 예금 계좌에서는 605만 원의 잔고가 나가겠죠. 보통 예금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성격이 뭐였어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 대변, 그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자, 그럼 요게 문제가 실제로. 자, 교재 어디냐면 108회 2-5, 108회? 어디 있냐면요. 389페이지. 네, 389페이지에 5번입니다. 389페이지 5번. 분개해 주세요, 분개. 389. 교재 389. 5번.
389. 네, 하셨어요? 아. 지금 푸시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서, 제일 단기 매매 증권 취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요 유형이. 예. 어려운 문제 하나만 푸시면 쉬운 문제는 다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실기 유임을 만든 것도 어려운 거 하나만 넣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푸시니까.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이따가 이제 실기할 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문제 세 가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요. 그죠?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다 대비하려면 어느 한 가지만 해야지. 그죠? 그럼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 그죠? 근데 무조건,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거 하나를 대비하면 나머지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389. 여기 적어놨네. 자, 보시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 단기적인 시세 차익,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문제네? 이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딱 많이 문제를 접하시다 보면 얘는 그냥 저절로 딱 두 가지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액면가 안 쓴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이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액면가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일단 한 주당 액면가는 낚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구입했으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쓴 거예요. 그죠? 근데 2,000주 곱하기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400만 원이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분계 끊는 거 채점하진 않잖아요. 컴퓨터에 옮겨 적는 거 채점하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계나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적으시는 권장드려요. 단순하게 4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요 2,000원이 중요하잖아요. 액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증권거래 수수료, 얘가 수수료 비용. 우리가 비용 처리라는 건 본인 위치 차별에 적는 거예요. 예.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건 우리가 2,000주 곱하기 2,000원에다가 10,000원이죠. 이거는 뭐 나눠서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아실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의 감소죠.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면 대변. 여기에 401만 이렇게 적는 게 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답. 어차피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어저께 배우셨던 거랑 오늘 지금 했던 거랑 또 실기에 있어요.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정 과목 밑줄 좀 칠게요.